그러면 제가 예측 AI와 생성 AI가 각각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기반의 예측 AI가 기존의 예측 방법론인 서로게인 모델링 혹은 메타 모델과 무엇이 다른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측 AI는 non 파라메트릭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통 기존의 예측 기법들은 파라메트릭하게 예측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안이 다음과 같이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가로를 x1, 세로를 x2 이렇게 사람이 직접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고 이 설계안을 x1, x2라는 값으로 치환해서 함수의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예측한 값은 이제 공학적인 성능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인퍼런스 할 때, 예측할 때는 똑같이 사각형이 들어오면 x1, x2를 뽑아낼 수 있지만 삼각형이 들어왔을 때, 동그라미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파라미터 x1, x2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AI를 이용을 했을 땐 non 파라메트릭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학습 단계에서 어떤 도형이 들어가든 사람이 그것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지 않고 딥러닝이 스스로 피처를 추출을 하게 합니다. 그럼 피처가 g라는 값으로 추출이 되면 그 g 값이 예측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결과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퍼런스 할 때 네모가 들어오든 세모가 들어오든 동그라미가 들어오든 스스로 딥러닝이 피처를 추출을 해서 G값을 인풋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공학적인 성능이 제너럴하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하게 예측할 땐 다음과 같이 사람이 모든 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딥러닝이 스스로 피처를 추출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컴플렉스한 디자인 사이에서도 예측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필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예측 기법은 다음과 같이 스칼라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풋이 들어왔을 때 y를 예측하는데 그 y 값이 맥시멈 스트레스나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나 드래그 코에피션트 등 뭔가 스칼라 값으로 혹은 저차원의 벡터로 표현될 수 있는 값들을 예측해 왔는데요. 딥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필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y가 이제 굉장히 고차원의 값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통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 3D CAD가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성능 필드 값을 다 노드별로 노달 밸류들을 얻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필드일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일 수도 있고 압력 필드일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고차원적인 값을 다 한꺼번에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장점이라고 하면 기존 과거에 사용되었던 기초적인 머신러닝과 달리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가 고차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멀티모달이라는 점인데요. 멀티모달은 3D, 2D, 1D 그 어떤 데이터가 어떤 조합으로 들어가도 각자 그 특성에 맞게 피처를 뽑아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지식 혹은 노하우도 입력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딥러닝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 다이나믹한 프레딕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스태틱한 프레딕션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 시점의 정적인 상황에 대한 예측을 주로 했었는데요. 이젠 다이나믹한 상황에 타임 시리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임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유체 해석에서 트랜지언트한 상태를 예측한다든지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를 잘 활용했을 때 장점은 멀티 피델리티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데이터에는 이런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와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가 있는데요. 로우 피델리티는 보통 값이 싸고 하지만 결과가 부정확한 이런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야기하고요.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는 보통 비싸고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 다음과 같은 테스트 데이터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테스트 데이터는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아서 이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와 이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게 되면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이 피델리티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 상태에 대한 예측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에서도 로우 피델리티에서도 다양한 피델리티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D일 수도 있고 2D일 수도 있고 3D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메쉬를 콜스하게 짤 수도 있고 파인하게 짤 수도 있고 정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동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게 피델리티를 잘 나눠서 내가 데이터를 얻기 쉬운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예측할 때 또 장점은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예측했을 때 그 예측한 결과를 얼마나 믿어도 되는지 그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딥러닝으로 예측을 했더니 10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다음과 같이 굉장히 베리언스가 크다라고 시그마 값까지 알려준다면 이 값은 믿을 수 없겠죠. 예를 들어 뭐 15다. 근데 베리언스가 굉장히 작다. 이 값은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한 값이 신뢰하기 어렵게 다음과 같이 uncertainty가 높다라고 표현을 해줬을 때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모아서 재학습을 시키면 모델을 성능을 또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알고 예측을 하면 또 어댑티브 샘플링 혹은 컨티뉴얼 러닝, 그 액티브 러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소량의 데이터로 일단 학습을 해보고 불확실성이 큰 부분만 더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높은 정확도를 낼 수 있는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AI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고객의 그런 선호도 데이터, 감성 데이터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입장에서는 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공학적인 성능인지 어떤 시장의 데이터인지 사람을 평가한 데이터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객의 선호도를 서베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혹은 실제 사용을 해보게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값을 학습을 해서 고객이 좋아하면서도 공학적인 성능이 우수한 디자인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